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116번째. 오늘은 기해년 재혼하기 불리한 운기에 재혼을 하겠다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제게 상담 모셨던 분 사연입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사주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를 조금 아는데 제 사주가 관살이 혼접되고 간여지동까지 있어서 제가 2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2번은 했으니 관살 혼잡 액땜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올해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그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는 관살 혼잡이 되어 이혼 재혼하신 게 아닙니다. 사주 팔자에 쇠기운이 남자인데 그 쇠기운이 큰 물을 생하느라 힘이 다 빠져 힘이 하나도 없는 모양새로 능력이 떨어지는 남자와 인연이 되고 또 긴 인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분들 무능한 남자들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벌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십니다. 그것 보세요, 사모님. 사모님은 관살 혼잡 때문에 이혼 재혼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살이 무력해서 긴 인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주에 큰 물기운이 작은 나무인 나를 썩게 만드는 왼수 같은 존재인데 그 왼수 같은 물을 생하는 게 남자인 쇠기운이니 좋은 남자와 인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올해 기해년 또 내년 경자년이 운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운 흐름도 약한 관살을 더 약하게 하는 불리한 운기가 되니 저는 재혼을 하는데 반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사주에 남자운이 약한 사주라고 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호년 임신월 을묘일 병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기유년생이시면 1969년생이시죠. 그러면 올해 2019년 51세가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관살 혼잡, 사주 공부를 좀 했는데 본인 사주가 관살 혼잡이라 이혼수, 재혼수가 있어가지고 2번 이혼을 했는데 올해 기해년에 재혼을 사귀는 남자가 있어 재혼을 해보겠다. 이제는 이혼 재혼을 했기 때문에 액땜을 했다. 그래서 재혼을 해보겠다고 상담하셨던 분이죠.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답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아니면 인성인 나무를 생해주는 물기운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나무를 찾아볼까요? 비겁인 나무는 일지에 묘목 작은 풀이 있네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신금안에 지장간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편은 임수 큰 물과 묘목뿐이네요. 그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러면 사주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내가 생해준 오행, 그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한 오행,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한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불, 그리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네요. 자, 식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기토 작은 흙이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유금, 연지에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월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술토 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작은 흙, 기토, 유금, 작은 쇠,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시지에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간에 큰 불까지 해가지고 상대편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주가 약해졌죠.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주와 이세하고 이세, 유금, 신금이 있죠. 이세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위에 있는 임수를 갖다 생하고 있죠. 그러니 관인상생으로 해서 신금이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 사주는 약하더라도 아주 약하지 않고 약간 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가 강약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임수 있죠? 임수는 어떤 물인가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죠. 이 나무는요. 바로 풀이죠. 작은 풀 정도의 작은 나무다 보니까 이 호수같이 큰 물이 덮쳐버리면 거의 썩어가겠죠. 부목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임수가 나를 생해줘가지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는 왼수 같은 녀석이 바로 임수가 됐네요. 보통은 나를 생해주면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수생목이 아니라 수국목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임수가 상당히 흉한 녀석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용신은 병화가 되겠죠. 이 썩어가는 나무를 갖다 햇빛으로 좀 말려줘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불이 용신이고 운에서는 큰 나무가 와야 통관이 되겠네요.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작은 풀로는 통관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나 인목이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나도 살고 불도 산다는 얘기죠. 나도 산다는 얘기는 큰 나무가 이 임수, 큰 물, 지장간에 있는 신금 안에 있는 임수까지 있어서 물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이 물을 갖다가 큰 나무가 흡수를 해주니까 이 을목도 좀 숨을 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기에서 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불이 그냥 오게 되면은 이 물하고 불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좋지가 않고 오로지 큰 나무 온기에서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이분은 본인이 사주 공부를 좀 했다고 그랬는데 유금, 신금, 그 다음에 술토지장간에 신금까지 있어서 관사로 혼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 재혼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이혼수 재혼수를 가졌으니까 액땜을 해가지고 이제 재혼을 한번 올해 기해년에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사주는 관사로 혼잡이 성립이 안 되죠. 왜 그런가요? 이 쇠들은 개수만 많았지 이 임수 있죠.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을 갖다가 이 신금도 금생수하고 있고 이 유금도 금생수 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죠. 그죠? 금생수 하다 보면 이 물을 생하면서 이 큰 쇠 작은 쇠는 힘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 작은 흙으로 토생금 해준 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생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더더욱 이 사주는 이 쇠들이 이 큰 물 광활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을 갖다가 생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관살 혼잡이 성립이 안 되고 관이 아주 무력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하는 이유가 관살 혼잡 때문이 아니라 이 관이 무력해가지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 남편하고 지금까지 만난 남자를 물어봤더니 다 무력한 남자였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관이 이렇게 무력하다 보니까 무능한 남자하고 인연되고 또 관이 힘이 없다 보니까 긴 인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관이 튼튼해야 긴 인연으로 가는데 그래서 긴 인연이 안 되니까 이혼을 하고 인연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형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 혼잡으로 이혼수 재혼수가 있느냐 아니면 관이 무력해서 이렇게 긴 인연이 안 되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정확하게 봐야 그래야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이 무력해 버리면 무능한 남자하고 인연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남자가 만나는 남자마다 그러한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남자들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나요? 안 하죠.
이 사주에 물이 병이잖아요. 바로 옆에서 임수 큰 물이 나한테 쏟아 부으면서 아주 부목도 시키면서 작은 나무를 썩게 만들고 있는 아주 흉한 녀석인데, 그 녀석을 생각하고 있는 이 쇠들이 바로 더 왼수하고 한편이다 보니까 상당히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남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왼수인데 물을 생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다가 대운 흐름을 보십시오. 30대부터 해자축으로 흘러오죠. 50세까지, 60대까지. 그러면 이 물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물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관에 금생수 하면서 관의 힘이 더 빠져버리니 관이 무력해져서 더더욱 인연이 약해지고, 또 올해 기해년이 왔어요. 기해년은 해수가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이에요. 더더욱 금생수 하면서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관이 무력해지고, 내년 경자년도 관이 들어온다고 그러지만 관이 큰 쇠가 돌아서 힘을 줄 것 같지만, 이 쇠는 이 금생수를 하면서 힘이 빠고 또 물이 더 범람해지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 보니까 이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기에서도 좋지 않은 운기이기 때문에 재혼을 제가 반대표를 던졌던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관이 무력하기 때문에 무능한 남자하고 인연이고, 그리고 이 남자들이 나한테 흉한 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덕을 볼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인연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